이번 회차에서는 황기찬, 강세리, 그리고 태호의 과거가 얽히면서 지호의 출생 비밀이 점점 드러나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황기찬은 이날도 어김없이 재인을 찾아옵니다. 입술에는 유난히 붉은 립스틱 자국이 묻은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 장면 자체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보통 드라마 속 고백 장면은 설레거나 애틋해야 하는데 살인자이자 온갖 음모를 꾸며온 인물이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입을 여니 분위기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무겁고 씁쓸한 긴장감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재인의 표정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강 회장의 비자금을 찾으며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왔고 매 순간 긴장된 상황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그런 그녀 앞에 황기찬이 나타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니 시청자들 역시 재인과 같은 마음으로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이렇게도 뻔뻔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이 장면이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굳은 눈빛 속에는 분노와 어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더러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사랑을 고백하나라는 심정이 그녀의 시선에서 고스란히 읽혔습니다. 결국 재인은 울분을 터뜨리듯 황기찬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청자들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니, 지금 사랑 타령할 때야? 사람 죽이고 배신한 남자가 무슨 낯짝으로 고백을 해? 작가가 황기찬 캐릭터를 왜 이렇게 흔들리게 쓰는 거냐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이 장면은 극의 흐름과 어긋나 보였던 겁니다. 특히 문제는 황기찬 캐릭터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기찬은 권력과 욕망 그리고 비자금에 눈이 멀어 잔혹한 짓까지 서슴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거의 연인을 향해 순정남처럼 고백을 하는 모습은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죠. 어떤 이는 악역이면 끝까지 악역다워야 한다. 왜 갑자기 로맨스 드라마 주인공 흉내를 내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황기찬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설퍼 보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미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캐릭터에게 사랑 고백을 시키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캐릭터 붕괴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재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 분노가 컸을 겁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고 삶의 절반 이상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흉이 다름 아닌 황기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재인에게 모욕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울분을 터뜨리며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장면이 방영되고 난 뒤 시청자들은 재인과 똑같이 울분을 느꼈습니다. 황기찬의 고백은 재인의 상처를 더 들쑤시는 폭력이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상대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새겨버린 셈이죠. 또한 극의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자금과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야 할 시점에서 황기찬의 감정 고백은 마치 엉뚱한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황기찬의 고백 장면은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보다 오히려 캐릭터 붕괴와 흐름의 혼란을 낳은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재인과 함께 황당함과 분노를 공유했고 댓글과 후기를 통해 사랑 고백할 시간에 죗값이나 치러라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김도윤은 황기찬을 찾아가 경고를 날립니다. 재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도윤다운 카리스마 있는 대사였죠. 그리고 태호는 갤러리 디자인을 재인과 상의하면서 황기찬 모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재인은 그 질문에 너튜브 폭로월드 영상을 보라고 답하며 강세리와 관련된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태호의 촉도 점점 예리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황기찬은 재인을 불러내 다시 질척댑니다. 너 도윤이랑 사귀는 거냐? 하지만 재인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편 미란과 승우는 아기를 잃었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모성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인물들의 애잔한 감정을 보여주는 대비 장치처럼 보였죠. 그리고 중요한 장면. 황기찬과 태호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태호는 세리에게 뱉는 말마다 거짓이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드러나는데
세리가 지호가 생기기 1년 전 황기찬과 사귀던 시절에 아이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1년 뒤 태호와 만나 임신을 하고는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세리는 두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셈이 된 겁니다. 태호는 세리를 향해 강하게 압박합니다. 다 까발리기 전에 지호 나한테 보내라. 하지만 이 대사에도 시청자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냐하면 황기찬이 지호를 자기 친아들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비밀을 안 까발리고 지호를 데려온다는 건지 맥락이 다소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태호의 강단 있는 태도는 세리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음 날 세리는 태호를 찾아가 매달리듯 이야기합니다. 지호의 행복을 위해 모른 채 해달라. 그러자 태호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진짜 지호의 행복을 바란다면 나한테 보내라. 시간 많이 못 준다. 그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쫓아가며 세리가 소리치는 모습을 재인이 목격했지만 태호는 여전히 재인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되는 장면이었죠. 다른 한편 정윤희의 복수도 시작됩니다. 노숙자는 부자인 정호성과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오성은 기부식이 있다며 잠시 그녀의 집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윤희와 도윤이 등장. 정윤의 이름으로 60억을 기부합니다. 그 금액은 바로 과거 노숙자가 정윤희를 속여 빼앗았던 액수와 같은 돈이었죠. 노숙자가 놀라자 정윤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야 알았냐 이 사기꾼아. 통쾌한 복수의 한 방이 터진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예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황기만이 충격 발언을 합니다. 계단에서 밀렸잖아요. 그쵸? 밀었잖아요. 라며 세리를 똑바로 바라본 겁니다. 과거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아이의 입을 통해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죠. 또한 태호는 황기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나한테도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호의 출생 비밀이 폭발 직전이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고에서는 지호와 태호가 함께 체스를 두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세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에 떠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91회 예고에서 또 하나. 황기찬이 재인에게 또다시 사랑을 고백합니다. 후회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캐릭터가 또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살인자이자 야망가였던 황기찬이 계속 사랑 타령을 하는 모습이 다소 어색하게 비쳤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고백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드라마가 풀어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90회에서는 강세리의 과거와 지호 출생의 비밀이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정윤희의 통쾌한 복수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91회 예고에서는 황기만의 증언, 태호의 선언, 그리고 황기찬의 또다시 이어지는 사랑 고백까지 갈수록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왕의 집. 여러분은 지호의 진짜 친부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